쿠팡하고 네이버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쇼핑몰 어딘가요? 뭐 1등 쿠팡, 2등 네이버. 여러분들 다 아시죠? 뭐 그 외에 몇 군데 이제 쇼핑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쿠팡에 들어가서 물건 파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온라인 쇼핑 셀러분들이. 근데 요즘에 매출 어떠신가요? 잘 나오시나요, 매출? 뭐 매출이 중요하지만 그럼 수익은 어떠신가요? 아마도 대부분이 이제 매출이랑 수익이 진짜 점점 떨어지고 안 좋을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을 하는데요.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예전에는 쇼핑몰 운영하는 분들이 매출도 잘 나오고 수익도 잘 나오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몰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엔 진짜 찾아보기 힘들어요. 제 주변에도 쇼핑몰 하시는 사장님들 굉장히 크게 하시고 연매출 막 2, 300억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예전엔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 좀 많이 힘듭니다. 지금 온라인 쇼핑몰 시작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진짜 말할 것도 없어요. 진짜 힘들어요, 온라인 쇼핑몰 하는 게. 물론 이게 어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쇼핑몰 사업을 뭐 이것저것 물건 팔았어요. 이거 쇼핑몰 사업을 10년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순수익을 2, 3천만 원씩 벌고 그런 적도 있어요. 이게 계속 더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더 열심히 해도 매출이 점점 줄고 수익도 점점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진짜 더 열심히 했는데도 매출 줄고 수익 줄고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될까? 진짜 답답했거든요. 이게 광고비는 비싸지고 판매는 점점점 안 되고 더군다나 마진은 더 줄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악재가 막 겹치는 거죠. 그럼 쇼핑몰 대기업 쿠팡하고 네이버 기업들은 계속 잘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1등, 2등이니까. 근데 여기 네이버 쿠팡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불이 떨어졌는지 알려면 이제 쇼핑몰, 쇼핑 시장의 변화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그 변화에 대해 얘기해 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네이버랑 쿠팡의 판매 전략, 예전부터 쭉 해왔던 판매 전략이 어떤지. 한마디로 네이버랑 쿠팡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본인 매출이에요. 본인들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쇼핑몰을 운영했는지 그거를 말씀해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네이버랑 쿠팡 왜 발등에 불 떨어졌을까? 소비자들, 그러니까 상품을 사는 사람이죠. 그분들이 소비 형태가 변했거든요. 점점 더 변해가고 있는데 왜 변하고 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세 번째, 오늘 내용의 핵심인데요. 유튜브 쇼핑의 등장입니다. 유튜브는 컨텐츠를 올리는 곳이잖아요. 컨텐츠와 쇼핑, 이 두 개를 어떻게 연결했는지 요거를 볼 거예요. 오늘 영상 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쇼핑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현재는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확 달라질 겁니다. 근데 영상을 보시다 보면은 영상이 다 담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궁금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카톡방을 만들었거든요. 댓글에 카톡방 링크가 있으니까요,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 방에 들어오신 분들과 저희가 정말 한 크루가 되어서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런 방을 좀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네이버 쿠팡은 다 그 전략이 있잖아요. 본인들 매출을 올리기 위한.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먼저 네이버를 보면 네이버는 이제 검색 기반이잖아요. 검색 기반을 해서 상품명을 검색하면 네이버 쇼핑이라는 곳에서 상품명 검색한 상품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나열이 된다는 건 이제 순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거기엔 순위가 있고 순위에 따라서 당연히 판매율도 차이가 나겠죠. 그럼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 어때요? 위에 순위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위에 순위에 있어야 한 명이라도 더 보고 한 명이라도 더 클릭해서 상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네이버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기업이니까. 근데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상품을 많이 팔면 순위가 올라가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처음에 내가 상품을 딱 올렸어. 근데 순위가 1등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요, 네이버 광고예요. 돈을 내고 입찰 광고를 하면 그 상품이 상위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거죠. 서로 막 광고를 할 거 아니에요. 나도 하고 쟤도 하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경쟁 입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1,000원 하면 난 1,100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더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점점 경쟁을 하게 되면서 광고비가 비싸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어떻게 보면은 네이버 입장에선 잘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계속 광고비가 올라가니까.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검색어 같은 상품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검색을 하면. 그러면 이제 순위 경쟁만 하는 게 아니라 가격도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1 상품이 있고 2 상품이 있어요. 근데 1이 더 싸, 비슷한 상품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싼 거를 살 수밖에 없어요.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가격도 더 출혈 경쟁이 심해지는 거예요. 광고비 많이 쓰고 좋은 제품을 최저가에 팔아,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판매자 입장에서 완전히 안 좋은 구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그게 또 결론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 판매자들이 출혈 경쟁이 심하고 마진이 없으면 자꾸 어떤 편법을 이용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품을 더 품질 안 좋은 걸 좋게 보이게 한다든지 이런 편법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판매자도 안 좋고 소비자도 안 좋은
이런 구조도 될 수가 있다. 이런 구조는. 쿠팡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 그 순위 노출 경쟁은 똑같습니다. 근데 쿠팡은 좀 다른 게 있는데 로켓 배송 아시죠? 로켓 배송이 처음 만든 게 쿠팡이잖아요. 바로 다음날 받을 수 있게. 그리고 로켓 배송 되는 걸 먼저 상위에 노출되고 이런 시스템이거든. 근데 그럼 나는 로켓 배송 내가 넣으면은 자동으로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로켓 배송 사람들이 또 많이 넣을 거 아니에요. 로켓 배송을. 로켓 배송의 수수료가 비쌉니다. 네이버는 수수료가 한 뭐 5%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쿠팡은 그냥 입점을 하게 되면 한 10%대고요. 로켓 크로스, 로켓 배송 뭐 이런 걸로 입점을 하게 되면 거의 40% 가까이 돼요. 수수료가. 그러니까 이게 판매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진짜 힘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내 상품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서로 경쟁하는 거잖아요. 가격 경쟁, 뭐 상품 품질 경쟁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노출 경쟁을 뭐 말할 것도. 그럼 광고비랑 수수료 이제 네이버나 쿠팡이 많이 받으니까 얘네들은 엄청 좋은 거 아니냐? 그럼 얘네들은 승승장구하고 엄청 얘네들은 잘 나가는 회사 아니냐? 그 맞죠. 잘 나가는 회사 1등, 2등 회사니까. 근데 얘네들도 나락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이게 뭔 소리냐. 쿠팡 네이버가 왜 발등에 불 떨어졌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먼저 네이버를 보면요. 네이버가 이제 우리나라 그 정보 검색하는 플랫폼 점유율이 거의 80%대였어요. 1, 2년 전까지. 한 2년 전까지일 거예요. 최근에 몇 프로인지 아세요? 60%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 검색이 이제 구글링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구글로 검색하시는 분들. 그래서 구글한테 뺏긴 거예요. 원래 80% 이상이었는데 지금 60%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죠. 네이버는 이제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네이버를 사용한 사용자들이 공짜로 쓰는 거잖아요. 그럼 네이버는 돈을 어디서 버냐? 네이버는 주 수입원이 광고예요, 광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뭐 쇼핑몰 하는 사람들이 광고하는 기업이나 어떤 개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광고를 해서 광고비를 지불하는 이 광고비가 주 수입원이에요. 물론 이제 네이버 페이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런 수수료도 있거든요. 그거는 좀 미비하고 제일 큰 수입원이 기업들의 광고주들의 광고비라는 거. 광고라는 건 기업들이 자신의 어떤 상품을 노출시키고 더 잘 보이는 곳, 사용자들이 눈에 띄는 곳에 노출시켜서 광고비를 지불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쇼핑 쪽 있죠. 쇼핑 쪽에서 광고하는 그 광고 비율이 제일 큽니다. 그럼 기업들이 광고를 많이 해야 네이버가 더 매출이 올라가고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스마트폰이 이제 고급화되고 발전하면서 점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폰에서 검색을 많이 합니다. 물론 네이버도 많이 이용하지만 스마트폰은 네이버 기반이 아니에요. 스마트폰은 구글 기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에서 검색하는 비율 이쪽이 많아지고 네이버가 점점 뺏기는 거죠. 그게 바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데 점점점 오래 머물고 많이 쓰는 그런 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네이버나 이런 게 아니고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이런 거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거 당연히 아시잖아요. 그걸 많이 이용하니까 거기에 오래 머무르니까 당연히 네이버에 머무르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쇼핑까지 거기서 해버린다는 거예요. 점점 이제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간다는 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이 내가 제일 오래 쓰고 제일 많이 쓰는 그 앱에서 쇼핑까지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시장의 흐름이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네이버, 물론 지금 쇼핑 1등, 2등이지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나마 네이버는 여러 뭐 블로그라든지 어떤 컨텐츠 기반 그런 것도 있어요. 최근에 클립도 했고 쿠팡은 사실 쇼핑은 1위지만 오로지 쇼핑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심각합니다. 솔직히 향후 미래는 쿠팡이 그것만 봐서는 쿠팡은 거기 가서 쇼핑을 하고 뭐 다른 거 있나요? 쿠팡에서 뭐 컨텐츠 소비하고 이런 거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심각해요. 쿠팡이 이렇게 1위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 물류시 바로 배송해주고 반품도 쉽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준 그것 때문에 사실 지금 1위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 쿠팡도 네이버도 사람들이 많이 머무르는 곳, 오래 있는 곳, 뭐 유튜브나 틱톡, 인스타그램 이런 쪽에 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거기서 쇼핑도 하니까요. 계속 점점 더 많이 하니까 정말 엄청난 게 또 나와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더 시장의 판도가 확 바뀔 거라고 확신하는데 2025년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앱이 뭔지 아세요? 이미 아실 거예요. 유튜브라고 뭐 다 알고 있어요. 그럼 가장 오래 머무르는 앱은요? 시간. 그거는 진지게 1등이었어요. 2등이 우리나라에서 시간으로 카톡인데요. 카톡하고는 거의 5배 이상 차이 납니다. 한 달에 뭐 거의 1200억 분? 우리나라 월간 사용 시간이 이 정도 된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거의 대부분 뭐 4500만 명 이상이 사용을 해요. 갓난 애기나 핸드폰 못 만지는 그런 완전 어르신 말고는 다 유튜브 본다고 보면 돼요. 뭐 물론 인스타, 틱톡 이런 것도 많이 하지만 유튜브랑은 많이 차이 나요. 근데 유튜브가 쇼핑과 뭔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알다시피 사람들은 가장 오래 쓰고 가장 많이 쓰는 앱
거기서 쇼핑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이미 그건 증명이 됐습니다. 인스타나 틱톡 이런 데서 인플루언서들이 공동구매나 상품 판매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팔고 완판했다고 품절됐다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미 그렇게 많이 팔고 그게 증명된 거죠. 유튜브는 사실 최근까지 쇼핑과 크게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어떤 컨텐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보게, 많이 머물고 많이 보게, 여기에만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가 바본가요? 구글인데? 바보가 아니에요. 유튜브는 애시당초 쇼핑을 준비하고 있었죠. 근데 우리가 몰랐던 것 뿐이지. 한 2년 전쯤이었나, 그때 유튜브가 처음 유튜브 채널과 쇼핑몰을 연동시키는, 자사몰이라고 하는데 그 쇼핑몰 연동시키는 기능을 처음 런칭을 합니다. 그때 진짜 기대를 많이 했어요, 판매자들이. 그리고 뭐 네이버나 쿠팡 이런 데서는 막 엄청 긴장했겠죠. 그게 딱 런칭을 했는데 사실 별 큰 기대에 못 미쳤어요. 사람들이 많이, 그 판매자들도 이용 안 하고 소비자들도 구매가 실제로 많이 안 이루어졌어요. 유튜브가 그 정도로 준비해서 끝냈을까요? 유튜브는 바보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작년이죠. 작년 중순경에 유튜브가 새로운 유튜브 쇼핑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제휴 쇼핑인데요. 쿠팡하고 제일 먼저 제휴를 맺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채널 운영자가 영상을 만들고 거기에 쿠팡 있죠. 쿠팡 상품을 태그를 합니다. 태그를 하면 영상의 왼쪽 아래에 그 태그된 상품이 떠요. 그래서 그걸 클릭해서 영상을 본 사람이 쿠팡에 있는 상품을 사면 매출의 6.7%예요. 6.7%를 영상 채널 운영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 상품에 태그된 상품만 주는 게 아니고, 들어가서 쿠팡 들어가면 뭐 하나만 사나요? 여러분들? 저도 하나만 안 사요. 이것저것 사잖아요. 그럼 이거 사고 저거 사고 하잖아요. 모든 매출, 24시간 안에 산 모든 매출의 6.7%를 수수료로 줍니다. 이거 정말 장난 아닌 겁니다. 6.7%라는 퍼센테이지도 장난 아니고요. 이런 기능 자체도 엄청난 거예요. 저도 그 제휴 쇼핑, 쿠팡 제휴 쇼핑 나오자마자 그거를 테스트 해봤거든요. 당연히 해봐야죠. 그래서 한 1년 동안 제가 쿠팡 제휴로만 매출이 한 2억 정도 나왔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요, 제 채널은요 쇼핑 채널이 아니에요. 정보 채널이고, 뭐 상품에 관한 얘기, 상품 팔려오는 이런 얘기를 하나 안 합니다. 일절 안 해요. 1년 동안 거의 2억이 팔렸어요. 제가 그 수익만 있나요? 유튜브 운영하는 조회수 수익도 있고, 외부 광고 수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냥 테스트로 서브로 걸어놓은 거에 그 정도 매출과 수익이 발생했다는, 이거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 쇼핑 채널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테스트를 합니다. 쇼핑 리뷰 채널도 해보고, 뭐 그냥 짜집게에서도 해보고, 찐으로도 찍어보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확실히 매출이 나와요. 조회수랑 또 매출이랑은 상관없잖아요. 한 명이 보고 한 명이 샀으면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이 좋은 거를 안 한다? 지금 현재 시장에 반대로 가는 거예요. 유튜브가 추가로 뭐를 런칭했냐면, 유튜브 쇼핑이라는 쇼핑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했는데, 유튜브 자체 쇼핑몰이에요. 이건 제휴가 아니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것처럼 굉장히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쇼핑몰 시스템을 또 만들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런칭을 합니다, 작년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왜 그 큰 기업 구글이, 유튜브가 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런칭을 했냐, 이게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우리나라 쇼핑 시장을 장악하겠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쇼핑 시장 이쪽을 제일 먼저 할 가치가 있는 나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유튜브도 쇼핑에 사활을 걸겠다고 뭐 선언한 거예요. 이게 바로 유튜브 코리아에서 제휴 쇼핑몰 런칭한 뒤에 쇼핑 컨퍼런스 이런 거를 해요. 뭐냐면 쇼핑 관련 정보도 알려주고 그러는 오프라인 행사인데, 초대를 합니다. 근데 아무나 초대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규모도 있고 쇼핑 매출도 난 그런 채널에 메일을 보냅니다. 제가 작년에 못 받았는데 올해 왔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진짜 대단한 걸 또 발견을 합니다. 행사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행사 순서 중간에 제일 핵심 중앙 그 시간에 쿠팡이 무슨 프로모션 뭐 관련 뭐 이런 발표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유튜브랑 제휴하는 몰이 쿠팡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수백 군데가 있거든요. 대형몰도 있고 엄청 많아요. 쿠팡만 대표로 나와서 제일 핵심 시간에 쿠팡 트렌드랑 프로모션 이런 거를 발표를 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 순서에. 이거 보고선 정말 기가 막힌 거다 생각을 했어요. 저 혼자 생각한 걸 수도 있는데 거의 확신합니다. 유튜브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구글이잖아요. 구글이 뭘 잘해요? 구글은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 사는 그거를 엄청 잘하는 회사입니다. 뭐 M&A라고도 하고, 아니면 지분을 좀 인수하다는, 굉장히 잘하는 회사예요. 쿠팡도 구글이 사려고 하는구나. 그럼 판도가 어떻게 바뀌어요? 한순간에 핑 컨텐츠 모든 게 이제 구글이, 유튜브가 벼락펴락하게, 저는 솔직히 확실해요. 그러면 쿠팡 입장에서도 좋은 거예요, 사실. 왜냐면 쿠팡은 컨텐츠 쪽은 약했으니까. 그 쇼핑만 키웠지만 지금 한계가 왔어요. 나스닥 상장했지만 주가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만약에 구글이 인수했다, 구글이 주식을 많이 샀다, 투자했다, 이런 게 확실시되면 쿠팡 주가도 오르고 장난 아니겠죠? 이제 거대 기업 두 개가 합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유튜브가 어떻게 되냐면 두 마리 토끼를 한 방에, 시간 들이지도 않고 한 방에 잡게 됩니다. 네이버가 문제예요. 네이버가 지금 이런 조짐이 보이잖아요. 네이버는 사실 유튜브랑은 거의 담벼락을 쌌습니다. 요즘에 네이버 홈피드 보면은 네이버 클립 이런 거 해가지고 UI 계속 바뀌잖아요. 네이버 쇼핑몰
쇼핑몰, 스마트 스토어 앱 따로 만들고 여러 가지 변화를 엄청 시도해요. 왜 그러겠어요? 발등에 불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네이버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사실 유튜브가 컨텐츠적으로 완전 장악했기 때문에 그거를 뺏어온다는 건 많이 힘들다고 봐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래도 유튜브 안 하실 거예요. 유튜브를 안 하고 다른 걸 하겠다. 나는 시대를 뒤로 가고 나는 그냥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길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거의 비슷합니다. 제 주변에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세요. 잘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분들이 대부분 유튜브를 안 하십니다. 안 한다기보다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유튜브가 쉽지가 않아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해서 시간이 걸리고 실력을 쌓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쇼핑몰은 금방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유튜브는 금방 잘 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아요. 허들이 높다는 거죠. 그치만 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저희 회사는 컨텐츠 회사입니다. 특히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컨텐츠 회사인데 저희는 쇼핑도 다루고 다 다뤄요. 컨텐츠 자체도 다루고. 근데 유튜브 쇼핑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기초부터 고급 정보까지 특히 유튜브 쇼핑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정보를 계속 올릴 예정이에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요. 댓글에 카카오톡 채팅방 남겨놓은 거 꼭 들어오셔야 돼요. 여기 들어오신 분들 그 저 포함 우리 회사 포함해서 서로 좋은 정보 주고 받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러면서 이 방이 굉장히 모두가 잘 되는 그런 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유튜브를 시작해야 하는데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시잖아요. 유튜브 쇼핑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 다음 영상 바로 보시죠.